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1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41%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3,03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수급은 개인이 이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개인이 7,260억 원,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8,0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는데 특히나 개인이 1,256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668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격주 수요일 항상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벌써 2주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보네요. 네, 이제는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2주 만에 만나 뵙다는 게 놀랍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요즘 워낙에 우리 국내 시장이 좀 애매하다기보다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타 종목을 많이 공략하면서 단타 수익을 좀 많이 내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워낙에 특정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라 단타로 지내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장세가 단타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특정 섹터, 특정 특정 종목의 수급이 자꾸 몰리는 현상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종목만 그 특정 몇몇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보이는 종목이 이제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좀 당분간은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빨리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좀 버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긍정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증시 잘 갈 거고 미 증시도 아직은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3,000을 무너뜨려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쉬는 시간에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왜 이렇게 특정주가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얼른 빨리 대장주들도 잘 가는 하루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분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새로 바뀌었는데 꽤나 길어요. 509417입니다. 509417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을 사칭하거나 이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게 됐어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나도 톡방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비밀번호 꼭 틀리지 않게 509417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덱스터 주주님께서 방송 시작이네요. 오늘 덱스터 주주라 행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덱스터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대장주죠. 나름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더라고요. 장 중에 좀 오름세를 보이더니만 막판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저도 봤는데 굉장히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뵐게요라고 또 상무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고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인사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보면서 저는 조금 화가 나 있는 네.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 미 증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주요 기업들 실적들 잘 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인플레 상승 우려, 금리 인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는 꼭 단순하게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증시는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그 구간들 섹터들 반도체라든가 이제 리비안을 기점으로 전기차라든가 그쪽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제 섹터들이 다 잘 가지고 있는데 기술주 섹터들도 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잘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무조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기술주가 집약된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 우리 대장격의 종목들,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종목들의 약세 흐름과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계속 잡히지 않고 3,000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축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미증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런 우려감이 있어도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특정 기술 뭐 섹터들의 기대감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달려주고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뭐 물론 모든 종목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NFT 말고는 대부분 빌빌거리고 있다. 개별 이슈가 없으면 대부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대장격의 종목들이 힘을 제대로 못 써주고 있다. 지금 뭐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든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눈치 보고 있고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못 이끌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3,000포인트 올려놨더니 오늘 다시 다 반납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하면서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결국은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 뭐 무조건적으로 긍정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쨌든 지금 경기 지표 호조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들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써주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겠지. 언제 갈 거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저는 머지않은 시점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3,000명이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1,000명대 떨어지고 한다면 이 모든 응축했던 에너지를 폭발하면서 제 역할을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잘 안 가는 상황이 또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는 게 또 놀라운 사실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뭐 이것저것 네. 할 얘기는 많아요. 네. 얘기는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미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을 여태까지는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나몰라 횡보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자리였던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 어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타서 안착만 해준다면 충분히 제 역할 다시 3,200, 3,400을 그리면서 꿈꿀 수 있겠다. 충분히 다시 이제 제 역할 버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는 메타버스에 온갖 수급이 다 이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론 미 증시 글로벌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관련된 기사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이제서 그 관련 리포트들 중에서 뭐 다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투자해도 괜찮아 보이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해외 증시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증시랑 비교해서 더 좀 기술적인 부분에 선점하는 모습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 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이후에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메타버스 끝났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과한 수급 집중이지 않나. 그리고 대장격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어필하지 않는가? 왜 이런 가치 버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코스닥은 좀 이렇게 외인 기준에서 빨간불을 띄우기는 했으나 국내 선물 같은 기준에서는 거의 14,000개, 15,000계약을 매도하는 굉장히 강한 일방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외인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자금이 많이 우리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다 쳐. 그 글로벌 증시도 좋고 우리 증시도 좋으면 채권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쪽에서 코인이든 그쪽에서 이제 자금이 끌어나서 증시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 증시로 자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이 요새는 이렇다더라. 동학개미들이 에라이 이렇게 횡보 치려면 나는 서학개미 할란다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답답하죠.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잘 갈 수 있고 그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거기다 메타버스까지 선점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 흐름이 시장 주도를 시장 상승을 좀 막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좀 제 역할 좀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이 한 줄 평으로 오늘의 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투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따상을 찍고 다시 약세를 보인 투임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약세 흐름이 거셌습니다. 6.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44,000원에서 시작하면서 올라섰었는데요. 44,300원까지 올라섰는데 39,600원까지 빠지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장 막판에 6.5% 하락을 하면서 41,100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오늘 사실 날을 잘못 잡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날이 메타버스 말고는 다 나몰라 패밀리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상장했던 그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첫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연속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너무 잘 가더라고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동조하는 바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AI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AI부터 해가지고 공정 자동화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시기적으로 아쉬울 뿐이지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갓 상장했는데 시총도 3천억 가까이 되고 이 제 역할만 충분히 해주고 어쨌든 공모 타이밍에 따상 이후에 이제 점상을 못 간 것뿐이지 흐름이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따상 이후에 상한가를 치지 못해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역시 별로인 종목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단타를 거래하시는 분들,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시가 44,000원 기준 혹은 4만 원 기준을 잡고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만 원 이탈하면 조금 이렇게 다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이만큼 상승해 있는데 라는 의식이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리면 다시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 시초가 타이밍 보면서 맥종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이 맥점 타이밍 잡아보려면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같이 매점 타이밍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 제 손가락을 잘 보시면 손바닥을 잘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꽤나 깁니다. 509417입니다. 50941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투임을 잡아보자고요.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2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알로이스 7,3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 무상증자 결정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 드세요? 무상증자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뭐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기준을 잡자면 좋은 대체적으로? 일이죠. 이 네. 회사가 최소한 이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최소한 이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나 보구나. 어쨌든 돈 쓸 때가 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로 해서 공짜로 주식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적으로 여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맞겠죠. 근데 무상증자든 어쨌든 이런 타이밍은 기간이라든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업이 OTT 회사죠. 안드로이드 OTT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데 여태까지 일 잘해왔고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좋은 흐름을 유지해 오다가 좀 조정을 받다가 반등으로 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네, 아따 돈 잘 번갑네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비전이 정말 빵빵하고 계속 일 잘 벌고 더 막 수주 잘 따내고 대박 터뜨리고 이런 게 예견되어 있으면 무상증자건 뭐건 혹은 유상증자를 하건 감자를 해도 더 잘 가겠죠. 근데 무상증자라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타이밍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3일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23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중요한 거죠. 왜? 그때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공시하고 이 무상증자로 나눠준 주식들이 증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공짜로 내 주식이 더 한 주가 더 생겼네. 꽁돈이 생겼네. 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그 주식들을 청산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겠죠. 꽁돈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그 세력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밑밥을 왜 깔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기대가 되고 더 막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무상증자 차익 실현 매물 안 나옵니다. 더 잘 갑니다. 근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저는 이 종목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OTT 지금 디즈니부터 해가지고 애플 뭐 등등 해가지고 OTT 회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그 경쟁이 심해지는 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제작이라든가 이제 그 연예 기획사 등등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K컬처, 뭐 K팝, K드라마, K컬처, K웹툰까지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당장 글쎄요 멀리 보자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을 더 열고 볼 수 있으나 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타이밍까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어? 라는 기준을 한다면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일까지는 최소한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를 하려면 이런 종목은 12월 3일까지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여러 번 이렇게 수익 실현 반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결국은 이것도 맥점 공략이 필요하겠죠. 이 종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큰 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특정 종목들, 몇 안 되는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이렇게 2,000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몇백 개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탄력이 좋기 때문에 초단타를 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최근 수익률은 뭐 초단타 종목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초단타로 공략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타이밍은 기준 잡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알루이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음원과 음반주입니다. 네, 4분기 실적 향상과 신사업에 대한 이 확장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들이 오늘 또 잘 갔습니다. SM 5%, JYP 엔터테인먼트는 2.5%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큐브엔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5.5% 상승을 했고요. 키스톤은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메인인 이 대장주 섹터보다 이 큐브엔터와 키스트가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이 보기에는 이 군들이 더 잘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군이 이제야 갔다. 조금 더 갔다. 이런 느낌? 이 엔터 섹터는 사실 네. 원래 잘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잘 갔죠. 네, 꽤 오랫동안 잘 네. 가고 있었고 이 섹터는 대장격의 종목들이 지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JYP, 네. SM 다 제 밖으로 똑바로 많이 챙겨졌고 올랐죠. YG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이 기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군들이 이제서 지 밖으로 챙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장격의 종목들은 보통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 많은데 사실 이 엔터 쪽의 대장격의 종목들은 엉덩이가 그렇게까지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잘 갈 때 맞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가거든요. 네. 근데 이 군들은 더 그렇겠죠. 뭐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잘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대장격의 종목들도 다 자기만의 호재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JYP 같은 경우에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이제 제 역할을 인기 역할 제대로 몰이하고 있고 신인들도 곧 데뷔하려고 하는 신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지금 오프라인 투어 재개하면서 다시 이제 주요 매출처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소속 아이돌들도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 등등 일단 이 섹터의 대장격의 종목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환경 조성은 제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조금만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이 탄력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음원이나 음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K 드라마, 뭐 K 영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K 컬처로 좀 더 넓게 시야를 열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물론 여기도 같이 메타버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이제 사인회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이런 환경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에서도 연예인들의 혹은 엔터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단순하게 우리 연예인이 잘 나가네, 이 영화가 잘 터졌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메타버스랑 엮으면 훨씬 더 이 단발성이 아니라 길게 멀리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OTT 기업들은 많죠.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그리고 디즈니 이제 고출 뭐 이거 하고 등등 이런 베이스를 깔려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작 쪽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OTT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 좋은 퀄리티 높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버키 스튜디오든 이 관련된 초록뱀 미디어든 이 관련된 제작 회사들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엔터 분위기 좋아? 나도 알아. 메타버스랑 엮으면 더 분위기 좋을 거고 지금 위드 코로나 가면 더 분위기 좋아질 거야.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 등등 그리고 K 웹툰까지 이어서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엔터 좋아 끝이 아니라 조금 이 섹터 자체를 문화사업 자체를 넓게 봐도 좋다. 근데 결국은 옥석 갈리기는 필수 요소다. 그 옥석 갈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겠죠. 타점 잡는 거라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반과 음원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K컬처에 대해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지스타 2021 속에서 게임주들이 또 들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장악을 했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게임주가 또 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를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브리핑했던 거 혹시나 기억나세요? 네, 게임주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제가 너무 많은 전문가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게임 섹터가 과연 메타버스를 버리겠어? 게임인데 뭐 물론 메타버스의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게임 섹터가 버리겠어? 분명히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접목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누가 먼저 할 거야?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P2P라고 혹시 P2E, P2E가 네, 혹시 P2E. 네. 네. 그게 뭐냐면 네.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NFT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따가 이 가상현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NFT가 왜 떴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기준만 잡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가상현실 세계는 지금 이제 갓 초입입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 섹터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아니요. 아직 안 페이스북이 끝났죠.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이 지금 단발석 재료로 과연 이랬을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가상현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전에 말 타고 다닐 때랑 자동차로 바뀌는 그 타이밍에 당연히 사람들은 말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이건 자동차 탓이지 운전자 탓을 안 하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시간과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가는 길에 어떤 식으로 갈까 하지 결과는 가긴 가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이렇게 구현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기술 적용하면 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이제 끝났어요? 아니죠. 지금 뭐 물론 워낙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과하게 상승했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연히 줄 겁니다.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지수, 상승만 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스닥이 좀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우상방으로 생겼지만 결국 그 가는 길 과정 동안에 얼마나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었겠어요? 네. 그러면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상현실 속에서 내 거, 소유주를 찾는 진짜를 가리는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술이 NFT라는 거죠. NFT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검색하면 다 나오고 사실 제가 NFT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관련 기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들이 왜 중요하냐면 보증서를 내주는 겁니다. 사실 똑같이 만든 정말로 티 안 나는 짝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는 뭐 진짜나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제 스크래치가 나든 아니면 실제로 이게 진짜임을 증명하려면 결국 보증서가 필요하죠. NFT가 그런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진짜다 보증서다 이걸로 어필을 하는 건데 이 접목을 하면서 NF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가상현실이 그냥 이렇게 가상현실만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이게 적용되겠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 NFT 이 기술을 접목하면서 P2E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꼭 게임이 아니라도 이 소유권 혹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메타버스 끝났어? 아니죠. NFT 끝났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물론 급등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하긴 할 거야. 무조건 하긴 할 겁니다. 조정은 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조정이 왔다고 해서 이거 재료 소멸 이제 빠이빠이 아니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좀 조정받고 있죠.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도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 전기차 재료 소멸됐습니까? 자율주행 재료 소멸된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급등한 건 많이 사실이지만 결국 아직도 힘이 있고 멀리 봐도 비전이 굉장히 창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얘기하다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그 NFT까지 다 설명을 근데 해버렸는데 항상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게임 섹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목할 애들이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슈 좀 재밌었던 종목이 NC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죠.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죠. 네. NC소프트가 제가 여기서도 종목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달 네. 전에 그 막 이렇게 쏟아졌을 때 60만 원 떨어졌을 네, 때. 그렇게 떨어졌을 네. 때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때? 80만 원, 90만 원에 들어갔는데 자를 수 있어? 그렇죠. 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않죠. 했었죠. 그때 이거를 버티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조정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왜 조정을 받았었냐면 이제 그 흥행작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 과금 막 이래가지고 뭐 퍼센트도 막 조작하고 네. 막 이런 걸 하면서 주주들도 외면하고 맞습니다. 유저들도 외면하면서 이렇게 내동댕이 당한 건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그래도 여기 이 기업 자체에서 주가 방어하겠다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런 액션을 보여줬는데 이만큼 티도 안 나는 수준으로 자사주 맞습니다. 매입을 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신작 출시해서 대박 터트리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주가 방어한다고 자사주 매입을 몽땅 때려가지고 확실히 지킬 거 지켜주면서 우리는 주주를 생각한다. 우리는 유저를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네. 라고 했었는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신작 네. 출시를 NFT랑 엮어서 해버렸네. 내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준비했다. 실적도 개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다 필요 없어. NFT야. 이러고 튄 거죠. 맞습니다. 그 엉덩이 무거운 60만 원짜리 시총 14조짜리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갈 정도로 20만 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만에. 그 엉덩이 무겁고 주주도 외면했던 네. 유저도 외면했던 실적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NFT랑 그날과 묶으면서 같은 이렇게 날인데.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 말은 뭐 앞으로도 게임 섹터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가상의 현실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네. NFT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뭐 물론 타이밍이라든가 그 간 과정 속에 이제 급등락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다 떴는데 그 와중에 안 뜬 종목이 있겠죠. 있겠죠.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저는 이전에 셀바스 AI라는 네, 종목을 인공지능 기업이요. 네. 음성 인식이랑 인공지능이랑 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회사인데 호실적이라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네. 3번, 4번, 5번 정도 수익 실현했었는데 근데 얘는 왜 메타버스 이슈로 뜨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음성 인식으로만 이렇게 뜨지? 네. 그리고 이제 좀 뜰 만큼 떴다고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오랫동안 약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한 일주 됐나? 네, 그때쯤 맞습니다. 여태까지 메타버스 주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상한가치로 보였거든요. 전문가님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종목이군요. 왜 메타버스 주목을 못 받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이미 단타로 네다섯 번 정도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인데 네. 재공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깊이 줘가지고 반등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반등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상한가를 가버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단타로 좀 건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왜 메타버스랑 엮이지 않지? 충분히 이건 메타버스랑 엮여서 가상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라고 하는 종목들 전문가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톡방에서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오른 지금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 하지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튀어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고요. 전문가님이 알고 계신데 이 방법 알고 계신다면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시고요. 또 매일 강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강의까지 해주시니까 열심히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번호가 꽤나 길어요. 509417을 꼭 입력해 주셔야 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죠. 오늘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트임도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죠. 따상상상 4거래 연속 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오늘 따상을 기록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3.7%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모가 대비 350% 올랐다고 하네요. 갈만하죠? 왜? 미 증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잘 나가고 있고 실적 괜찮게 발표하고 있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버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전자, 소자 뭐 이런 회사입니다. 원소재 관련하는 회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기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첫날 조정을 받았어. 상장했을 때. 이거 이랬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미국 실적, 뭐 반도체 기대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대로 버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시장이 좀 개판이었는데 오늘 막판에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네. 잠깐 이렇게 쏘고 저는 네. 쏘길래 3,000포인트 안착하는구나. 이제야 가는구나. 네, 라는 저도요. 기대를 했는데 이 대장격의 종목들이 빌빌거리고 외인들 이제 물량 좀 빠지면서 이렇게 또 빌빌거리는 하루를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 갔다 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5거래 지금 상장한 지 5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합당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공모가 대비 350% 많이 올랐습니다. 언제 조정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 종목은 이 정도 해줄 만한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글쎄 저는 조금 더 아직은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일단 이 종목이 왜 더 이제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이거를 국산화하면서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환경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좋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재료가 단발성 재료인지 이 재료의 크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발성 재료인지 좀 중장기적 재료인지 지금 단발적으로 타오르다가 꺼질 거지만 아직은 재료 소진이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할지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끌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350%가 올랐는데 이 종목을 그 어느 누구가 아직 멀었어 라고 쉽사리 판단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 근데 충분히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도 구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은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맥점 공략해서 충분히 단타적으로도 뭐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단타적으로도 몇 번 더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봐봐요. 오늘 준비한 이 섹터들 종목들이 특정 수급, 이제 몇 안 되는 종목들한테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지금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충족이 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되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부터 말했던 그런 종목들이 단타로 지금 충분히 재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한가 치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떠들진 않겠죠.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더 기대감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저는 이 종목 아직도 기대감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4거래일 연속 따상상상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문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509417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셔서는 상담을 안 해주십니다. 진입 시기와 단타의 종목인지 스윙의 종목인지 현금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뭐 때문에 진입을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목에 핏대가 가면서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친절하게 또 많은 정보들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을 벌써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황소님께서 굉장히 많은 종목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5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딱 알맞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단타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단타예요 라고 남겨주시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 안 해. 안 한다가 아니라 잔소리하고 좋네요, 안 좋네요. 뭐 버티든가 말든가 이렇게만 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저는 좀 전에 네.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필요합니다. 네. 이 종목을 왜 들어갔고 비중 몇 프로가 들어갔고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이러네. 아니면 나 이만큼 수익 나고 있는데 어디서 청산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비중 이렇게 갖고 있고 나 이거 우리 딸내미 집 사주려고 하는 돈인데 여기다 투자했단 말이야. 나 이 돈 진짜 중요한 돈인데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목적성이나 이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단타로 저렇게 20종목, 10종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단타니까 조금 먹고 빠지시면 됩니다. 라고밖에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이 종목이 본인한테 중요한 종목인지 저한테 어필하지 않으면 저는 그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핏대 세워서 열심히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20종목 그냥 단타로 들어갔어. 이러면 저는 해드리긴 해드리겠지만 저는 절대 곱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좋네요, 안 좋네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겁니다. 성심성의껏 종목 문의 올려주시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친절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열변을 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나름 미영아 미아느님께서 H&M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시는데 단타 치고 싶습니다. 친구 말 듣고 들어갔다가 많이는 안 담았습니다. 수익 가지고 빠지고 싶네요라고. 저 정도는 해야, 저 정도는 해야 제가 네,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황소님께서 2번만 해줘 이유라고 남겨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열심히 매정하지만 그래도 해주실 성실한 상담을 그럼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해드릴 겁니다. 근데 결코 조금 전에 저분 올려주신 분 누구죠? 미안해? 미영아 미안해 님께서 저분 거를 해드리는 거랑 저희 황소님이 올려도 몽땅 올린 거랑의 차이는 느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결코 뭐 차이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신 또 튜브낀 튜브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튜브낀 튜브님 지금 방송 보고 굉장히 혼란하셨죠?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정말 상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미영아 미안해 님께서 남겨주신 H&M. 매수가는 26,800원, 비중 10%입니다. H&M을 지금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미리 받아놓은 것부터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여기 올라온 걸 먼저 해야 돼. 네. 근데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H&M 먼저 한번 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예시는 H&M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 25,850원이고요. 3.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해운주들이 소폭의 지수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나 했더니만 오늘 함께 지수와 함께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매수가는 26,800원, 비중 10%. 네, 친구의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26,800원이요? 네, 이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봅시다. 26,800원. 일단 기준을 먼저 잡아볼게요.
앵커님, 네. 해운주 요즘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않아요. 아니 H&M 돈 못 버는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죠. 돈 벌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많이 엄청 벌고 벌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기대가 회사입니다. 되죠. 기대감 충분한 맞습니다. 회사죠. 근데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녹았었죠. 그랬었네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기준을 잡자면 작년 10월에 7,000원이었습니다. 네. 7,000원이었던 종목이 5만 원 갔다 온 겁니다. 조정은 필수 불가결이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H&M 해운 섹터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금 예전에 좀 재무 차트를 보자면 재무가 2년 전, 3년 전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안 그런데 좋았는데 마이너스.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띄고 그렇네요. 조금 좋아지나요? 많이 압도적으로 좋아졌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 압도적인 재무 상승 그리고 향후 기대감이 주가에 이렇게 녹았었다. 근데 흠슬라라고 불렀었죠.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이 상승분의 50% 정도 조정을 준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한 20 몇 프로 정도만 빠지고 엠파 상승을 그리는 예를 들자면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네. 상승한 만큼의 이 정도만 빠지고 상승하면 훨씬 더 이 정도 조정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라도 이 정도 4만 원까지는 탄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을 잡자면 50% 네. 조정 구간만 조정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75%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15,000원까지. 그럼 봅시다. 지금 기준을 여기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친구분께서는 야, 이 회사 좋아. 향후에도 기대감이 있어. 야,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이 정도 눌렸으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야. 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점이 지금 그 친구분께서 봤을 때는 26,000원 라인의 지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꼭 친구분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분도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구한테 들었든 어디에서 들었든 뭐 기사에 취합을 했던 해운 섹터 분위기 좋아. H&M 돈도 잘 벌어. 앞으로도 잘 벌 거야. 근데 5만 원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이야. 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5,000원에 7,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5만 원을 갔다 온 걸 기억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종목 안 좋아, 별로야, 탈출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돈 잘 벌 회사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26,000원 라인 무너지면 어디까지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높은가? 17,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지지 라인이 기껏 보이는 게 17,000원 라인이다. 17,000원까지 버틸 수 있겠어? 있어? 본인 지금 초기 진입 목적이 뭐였죠? 단타였나요? 네, 단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단타라고 한다면 저는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단타라고 한다면 지금 26,000원 지금 무너뜨렸거든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26,000원 회복하지 못한다면 단타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스윙급 이상 나는 중기급으로 접근을 할 거야. 뭐 초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달에서 반년 정도는 나는 이렇게 이 회사의 가치, 미래 비전, 그 앞으로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반년에서 3개월에서 반년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은 몇 프로 들어갔다고 했죠? 10%입니다. 10%라고 한다면 여기 17,000원까지 버텼다가 17,000원에서 비중 10% 더 태워서 추가 매수해서 공략하면 됩니다. 근데 단타로 있다? 단타로 있으면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혹은 길게 봐봤자 일주일 이내 승부를 봐야 되는데 26,000원 이탈하면 일주일 내로 승부 보기 어렵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H&M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기 전에 황송님께서 5가지 종목을 많이 주셨는데 네, 그 5가지 종목 중에 하나만 해보죠. 하나만 네, 해볼까요? 하나 뭔데요? 덕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네. 잠깐만요. 덕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덕성 가격은요. 매수가는 19,100원, 비중 12%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는 네. 16,900원에 마무리가 된 19,100원 단타로 진입을 하셨네요. 네. 15,000원 이탈하면 아웃. 그 2만 원 돌파 못하면 2만 원 부근이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인데 본인 진입가가 그 부근이네요. 본인 진입가까지 올라오면 안전 귀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시고 15,000원 이탈하면 그냥 아웃.
네, 손절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2부 때 다시 상구님과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